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대표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주식회사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 즉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 과반수 결의로 선임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봅니다. 즉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2명인 회사에 대표이사를 두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사가 2명인 회사는 정관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라도, 또는 이사가 2명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더라도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즉 주주총회 특별계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회사가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더라도 그 대표이사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경우 이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갑을 주식회사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선임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나 선임씨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 취임 후 1년여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선임씨는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갑을 주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갑을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의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이임관계가 성립하고 그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해임된 대표이사 나 선임씨에 대한 갑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갑을 주식회사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 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이 다르다.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특별 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의 경영 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 지위는 유지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 정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회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나선임 씨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이사와 대표이사직을 동시에 해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나 씨가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가 아닌 임기 3년으로 정해진 이사인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갑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이사 자격이 상실되면 대표이사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